일단 그 마인드맵 그 원리, 원서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처음에는요, 종이를 한번 펴보시는데요. 종이를요, 세로로 놓지 않고요, 가로로 놓습니다. 이렇게. 가로로 놔요. 그리고 가운데 중심에다가요, 저희는 이거를 키워드, 핵심 단어라고 하죠? 핵심 단어를 가운데 적어 놓는데요. 사실, 오리지널에서는요, 이 단어만 적으시면 안 되고, 단어 플러스 이미지를 같이 넣어야 돼요. 네. 그래서 가장 쉬운 예가 여기 가족, 그러면 어떻게 해놔야 될까요? 가족이라고 쓰고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아빠, 뭐 엄마, 동생 다 그려놔야 돼요. 이렇게. 이걸 다 해놔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빨리빨리 하는 사람들은 그냥 동그라미 치고 가족 이렇게만 적어놓겠죠.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돼서 이제 뻗어나가는 가지가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인 가지라고 부르는데 요 가지를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이게 방사형으로 나가는 거예요. 순서는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시계 방향으로. 네. 그리고 가지 위에다가 키워드가 올라가는데요. 여기는 문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딱 핵심 키워드만 올라가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가 예를 들면 그죠? 예를 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를요. 한 키워드 뽑으면 어떻게 뽑을까요? 내 사랑 이렇게 하나로 뽑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 어떻게 뽑든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키워드를 그냥 사랑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으로 뽑으시면 너무 기니까 그냥 키워드만 딱 뽑는 겁니다.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또 가지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겠죠. 각 가지들이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인데 중요한 건 그 가지 위에다가 키워드를 올리고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가족이면 아버지 그리고 여기다가 뭐 취미 낚시 뭐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다 안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 기본 핵심 원리에 좀 어긋나요. 그대로 위에다 올려야 됩니다. 그대로 위에 올려야 돼요.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요거는 이제 기억법을 배워야 나오는 건데 뭐가 있냐면요. 이 매직 넘버 7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하면 숫자가 몇부터 몇까지 나오나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가요. 이렇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좀 다른데 5개 정도에서 9개 정도 사이에 순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매직 넘버 7 이 개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가지가 5개 이상 넘어가면요 이제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서 복잡해져요. 그래서 보통 주가지가요 한 4개, 5개 정도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6개, 7개 넘어가 버리면요 내가 그려놓고 내 거가 아니게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내드린 요 자료를 보면요 대부분이요 3개 아니면 4개입니다. 3개 아니면 4개. 일부러. 그리고 그 가지에서 나온 가지조차도요 잘 보세요. 그것도 2개 아니면 3개 아니면 4개입니다. 다 그렇게 걸려요. 네. 이게 다 원리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요 두 번째가 기존의 필기법이랑 정리를 하면요 비교를 해보면요 기존의 필기법들은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일단 세로로 놨죠. 그리고 뭐 1 이렇게 2 이렇게 갔어요. 이거는 좌뇌와 우뇌를 봤을 때 한쪽 뇌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성 측면이 강한 뇌만 사용한 건데 그러니까 좌뇌 중심으로 사고한 건데 이 마인드맵은요 우뇌랑 좌뇌를 동시에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시계 방향으로 가는 이런 논리성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곡선이나 어떤 이런 방사형 사고 이런 거 전부 다 통합했기 때문에 이건 좌뇌 우뇌를 다 쓰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필기법들은요 좌뇌만 딱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책들 많았어요. 막 우뇌형 인간이 되라, 우뇌형 인간이 좋다, 뭐 창의력 학습법 이게 다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거 아시고요. 그래서 필기법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뇌에 특히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컬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래서 마인드맵은요 약간 성인들이 봤을 때 유치할 수도 있는데요 컬러를 많이 써요. 요 가지당 한 컬러를 써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한쪽 가지가 뻗어 나가면요, 그 색깔로 쭉쭉쭉 나갑니다. 그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 5색 펜, 뭐 7개 펜 색깔 많이 씁니다. 한번 써봐야 재밌어요. 어떤 같은 시간 대비에 효과가 훨씬 좋으니까. 그러니까 컬러, 가지, 그리고 이 가지는 쭉쭉쭉 뻗어나갈 때 이 숫자 개념으로 이해해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거의 이게 다하고 끝이에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가지가 만약에 8개, 9개가 됐다고 쳐봐요. 메인 가지라고 하는데 이거 1차 가지, 2차 가지, 3차 가지 하는데 메인 가지가 9개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3개로 깨는 거예요. 3, 3, 3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우리 12지가 12개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12개를 빼느니 차라리 덩어리를 4개로 나누는 거예요. 3개나 4개씩 묶어서 자축인묘 묶어서 하나. 네, 이렇게 깨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깨시는 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내가 소화 안 되는 개념은 결국은 이 나레이션 기법 원리를 이용하면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다시 재정리를 한다. 이걸 좀 아셔야 되고요. 보세요. 요 원리가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마인드맵이요 발표를 한다고 쳤을 때요 보세요. 메인 중심, 가지를 중심으로 지금 가지가 만약에 5개가 있다고 쳐봐요. 5개에다가 각 가지당 또 3개씩 들어갔죠. 그러면 5개에 3개씩 곱하기 막 하면 엄청 양이 많아져요. 처음에 딱 보면 와 이걸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 프레젠테이션을 하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 마인드맵을 어떻게 보냐면요 절대적으로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상대성으로 보는 거예요. 요 상대적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잘 안 알려드립니다. 요거 공부해봐야 어느 순간에 알아요. 지금 내가 예를 들면 가족이었죠. 키워드가 가족이니까 가족 중심으로 가족하면 떠오르는 게 사랑이고 뭐 사랑하면 뭐 보살핌 뭐 서로 돕기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하면 아버지, 어머니, 동생 이런 게 쭉쭉쭉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초점 잡은 게 상대적으로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잡아서 이게 중심에 있을 뿐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버지로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이렇게 오고 요게 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상대적 원리를 아셔야 돼요. 아버지를 중심. 그 말은 뭐냐면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가족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가족 하면요 요 5가지만 보는 거예요. 딴 거 보지 마세요. 요 가지 5가지만 보는 겁니다. 가족 요 5가지 가지만 보시고요. 가족 사랑이 있지 스톱. 그러면 사랑하면요 요 4가지만 보는 겁니다. 가족에서부터 요 3개까지 이렇게. 요걸 스위치를 딱 하셔야 돼요. 요게 안 되면 되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 헷갈리더라고. 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냥 요것만 딱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중심축을 여기다 놓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축이 일로 옮겼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랑. 맞아. 우리 가족의 사랑이 있지. 가족의 사랑하면 또 보살핌이 있지. 서로 돕지. 나누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족인데 포인트를 아버지로 딱 축을 옮기면요. 아버지는 우리 가족 중에 가장이시지. 아버지는 취미가 있으시지. 뭘 싫어하시지. 요게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가족하면 5개밖에 없었고요. 사랑하면요. 하나, 둘, 3개, 4개밖에 없죠. 아버지 하면요. 취미, 가족 2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요 매직 넘버 서브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퉁퉁퉁퉁퉁퉁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요 원리 근데 요거는 설명을 잘 안 해줘요. 그냥 그리기라고만 하라고 그러죠. 요 축을 바꾸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끝입니다.